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오늘 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금아조를 3년에 키우고 있는데 암컷이 알을 너무 많이 낳고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분리를 시켜주면 수컷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불쌍해서 같이 두면 암컷이 알 낳는 게 힘들어서 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시기가 항상 그렇죠. 따뜻한 봄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들이나 동식물 뭐 다 마찬가지죠. 제2의 번식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발정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그 왜 그런지 이유를 안 다음에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르는 새의 병은 그 대부분이 부적절한 사육 방법에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특히 인공적인 광주기, 즉 집안 조명을 이야기하겠죠. 이는 새를 발정시키는 원인이며 기르는 주인에 있어서도 수의사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컷의 만성 발정, 만성 산란은 생식기의 문제에만 머무지 않고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 관절 질환까지도 일으켜 증상 발현을 보다 복잡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기르는 새는 그만큼까지 발정을 하는 것일까요? 좀 궁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조금 지루하겠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식 단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새의 번식 주기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발정기, 포란기, 육축기, 비발정기. 자, 지금 현재 새가 어느 단계인가를 파악할 수 없으면 번식기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처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의 번식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정기는 번식 행동의 시작으로부터 포란할 때까지를 말해 구애기와 교미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구애라는 말은 사랑을 호소하는 거겠죠. 자, 번식기의 시작은 우선 수컷이 먼저 발정을 시작해 구애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암컷에 대해서 구애 행동을 함으로써 암컷은 이 자극에 의해서 또 발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수 모두 발정하면 교미기에 들어가게 되고 둥지 만들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겠죠. 자, 기르는 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단계이며 수컷은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 교미 행동을 실시하고 또 상당수의 앵무류는 먹이를 토해서 다시 이렇게 먹이고 먹는 그런 비위생적인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암컷은 이 단계에서는 공격성이 되게 강해지고 교미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되겠죠. 자, 포란기. 자, 새는 통상 첫 번째 알을 낳아도 바로 포란하지 않고 3개 정도 되면 포란을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는 새끼들의 크기에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포란기의 암컷은 알 위에 웅크려 눈을 감고 있어 상태가 아주 나쁜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알이 없어도 포란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새장의 바닥이나 먹이통에 웅크려서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횃대나 사다리 위에서도 이렇게 몸을 부풀리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언뜻 봐서는 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으로 착각하고 병원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육축이. 알이 부화하면 육축기에 들어갑니다. 육축기는 둥지 내 육축기와 이소 육축기로 나눠지는데 이 시기에 암컷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고 특히 앵무류의 암컷에서는 새끼가 없어도 수컷의 영유와 같이 먹이를 토해 다시 먹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발정기. 자, 비발정기는 난소, 정소의 활동이 멈추는 시기로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종류에서는 통상 가을부터 겨울이 되겠죠. 열대나 건조 지역에 살고 있는 종류에서는 강우량이 감소하는 금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번식 행동은 완전히 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지속 발정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환경이 발정하기 쉬운 상태에 있으면 새는 지속 발정 상태가 되어 에스트로겐, 즉 발정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고에스트로겐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암컷은 번식의 욕구가 강해져 둥지 만들기 행동과 품기 등 발정 징조가 많아지고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본인 털을 뽑는 그런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복부의 근육이 이렇게 유한되어 처지고 항상 난소가 발달해 난황이 형성되어 만성적으로 산란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알막힘을 일으키거나 칼슘의 저장량이 감소해 물렁한 알을 낳기도 하고 또 저칼슘 혈증을 일으켜 허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복벽, 헤르니아, 난관질환, 난소질환, 난항성 복막염, 총배설강 빠짐, 난관 빠짐, 골연합증 등 중요한 질병을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난항의 재료인 단백질은 간에서 이렇게 생산되겠죠. 간에서 단백질 생산에 명령하는 것도 에스트로겐입니다. 지속적인 고에스트로겐 혈증에 의해서 항상 간으로부터 혈액 중에 단백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간이 피로해 간기능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죠. 거기에 간기능 장애와 조직, 단백이 고갈하는 것에 의해서 깃털의 변형이나 변색 불이나 아니면 발톱의 기형성장, 혈액 응고 부전에 의한 불이나 발톱의 출혈 반응성 폐출혈에 의한 호흡 곤란 등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지금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기에는 새를 많이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새는 알을 계속해 낳기 위해서 뼈 속에 칼슘을 비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스트로겐의 이렇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고에스트로겐 혈증에 의해서 뼈에 과잉의 칼슘 침착을 일으킨 상태를 다골성 과골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칼슘은 항상 비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산란하고 있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뼈의 침착과 방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의 뼈에서 행해져 이 상태가 계속하면 뼈에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죠. 특히 관절면에 변형이 일어나면 변연성 관절염을 일으켜 동통이나 마비에 의한 비상곤란이나 보행 이상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척추에 변형이나 관절염이 오면 양각의 마비나 배변 곤란을 볼 수 있게도 되겠습니다. 자, 수컷의 지속 발정에 이렇게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육 환경이 발정하기 쉬운 상태에 있으면 수컷은 지속 발정에 들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잉의 생식 행동 욕구가 발생하여 특히 앵무류에게서는 교미 행동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횟대에서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경우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비벼대면서 배설 구멍 주위가 찰과성을 있거나 출혈하거나 깃털이 닳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생식 행동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자기 털 뽑는 그런 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과잉인 디스플레이 행동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쌍이 되는 암컷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컷은 거울, 이런 빛나는 물건이나 장난감, 먹이통, 횃대, 아니면 자신의 다리 등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내 토를 하겠죠. 이렇게 영어로는 regurgitation이라고 역류를 합니다. 자, 또 암컷이 있었을 경우는 너무 먹여서 암컷이 비만해져 버리기도 하고 토하고 시간이 지난 것을 또 먹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칸디나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정의 지속은 항상 정소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는 발정 시와 비발정 시에 있어 정소의 크기가 몇십 배,
몇백 배나 다르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한 정소는 다리의 신경인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 이것에 의해서 다리가 불완전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사랑 앵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새의 정소는 포유류와 달리 체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소나 정자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포유류는 몸에 밖에 나오도록 진화됐지만 새는 체외에 있으면 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강 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새는 정소를 기낭과 접하는 것에 의해서 호흡으로 냉각합니다. 그러나 발정에 의해 발달한 정소는 차게하는 것이 어려우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럼 발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정의 기인, 즉 비발정기로부터 발정기에 들어가는 것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처법은 자, 광주기의 연장이 제일 항상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밝은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 있는 송가체가 이것을 감지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그것과 동시에 시상하부로부터 GN-RH가 분비되는 것이 발정의 시작입니다. 발정은 광주기가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연구로 알고 있고 광주기가 6시간에서 8시간보다 길어지면 발정에 자극이 됩니다. 광주기가 발정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사랑앵무, 왕관앵무, 금화조 등 온대, 즉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란앵무, 멕시코 그쪽 앵무류 아니면 문조 등 1년을 통해서 광주기의 변화가 적은 열대에 생식하는 종류들도 발정이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능한 한 빨리 어둡게 하고 빨리 재우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새를 보통 실내에 두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TV의 어떤 그런 빛의 방출이나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적으로는 저녁 5시나 6시 정도에 어둡게 하고 조용한 곳에 두어서 재우는 것이 좋은데 가족이 있는 곳에서 옷감만 이렇게 씌워서 재울 수는 없습니다. 또 어둡게 하려면 완전하게 차광을 해 한번 어둡게 하면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지 않으면 별로 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 사는 온대새는 기온이 높아지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번식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번식은 하지 않습니다. 즉 온대새에 있어서 기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겨울이라도 난방을 하고 있는 방에 놓아두면 계절감이 없어서 이렇게 발정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열대새는 야생 하에서는 추운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보다 강우량이나 습도,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육하에서는 계절에 맞추고 온도를 내려주면 온대새와 같게 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당연히 아파트처럼 너무 따뜻하게 해줘버리면 기온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기온의 변화에 의한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은 과보호로 하지 않고 추워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생활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우면 새는 몸을 부풀리지만 병과 감별하기 위해서는 새는 아픈 걸 숨기는 게 새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건강 체크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의 존재. 일반적으로 수컷은 암컷보다 빨리 발정기를 맞이합니다만 많은 새의 암컷은 상대의 존재, 즉 수컷의 존재에 의해 생식선이 완전하게 회귀합니다. 또 수컷의 존재뿐만 아니라 동료가 있다는 것이나 새소리만으로도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도 발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길들여 있는 새는 사람을 파트너나 동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이렇게 같은 생활 환경에 있는 것은
발정을 조장할 가능성이 또 있죠. 자, 이런 대책은 암컷에 대해서는 수컷이나 그 외에도 새가 있는 경우는 나누어 한 마리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쌍의 관계가 너무 강한 모란앵무 이런 새에서는 암컷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컷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털을 뽑는 일이 발생을 또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좀 너무 좀 솔직히 힘들어요. 뭐 이게 발정을 시작해 버리면 따로 분리할 수가 또 없는 경우가 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상황별로 이렇게 본인 새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둥지와 둥지 재료의 존재. 자, 앵무리의 암컷, 핀추리의 수컷과 암컷에 있어서 둥지나 둥지 재료의 존재는 발정 기인을 위한 중요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컷은 둥지의 탐색이나 구축은 발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하는 것에 의해서 생식선이 발달해 옵니다. 자, 대책은 집둥지, 상자, 알통에 한정하지 않고 새가 둥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새장에 넣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종이를 물어 뜯는다면 종이를 사용하면 또 안 되겠죠? 자, 습도. 열대기후와 같이 하루의 광주기가 1년을 통해서 변동이 적은지 혹은 없는 지역에서는 우기가 발정 기인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또 온대기후에서는 우기는 온도에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도와 강우의 양쪽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생식선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장마의 강우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발정하는 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장마, 여름에 걸쳐 습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이의 양과 특정의 식물. 자, 모이가 충분히 있는 것은 발정 기인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끼를 기르려면 충분한 먹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새 종류에서는 충분히 먹이가 주어졌을 경우 광자극 제한에 의한 생식선의 불화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또 금화조와 같은 방건조 지역에 사는 새에서는 풀과의 접촉에 의해 생식선의 발달이 촉진됩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고 좋은 풀작물이 자라지 않으면 금화조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풀은 탄수화물의 풍부한 종을 여물게 하고 또 이것을 먹는 것에 따라 충분한 대사수를 얻을 수 있고 풀 자체가 집을 짓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섭취량이 많아 정상보다 체중이 많은 경우 식이 제한을 하는 것이 체중을 정상 체중에 되돌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키우는 새가 하루에 먹는 식사량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사랑앵무, 왕관앵무, 금화조 등 방건조 지역에 사는 새 종류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풀은 채소의 급이를 정지해 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결여. 자,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새의 경우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외적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발정하기 쉽습니다. 길들여 있지 않는 혹은 야조는 포획된 환경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발정이 억제되기 쉽죠. 자, 이 대책은 새장이나 그 두는 장소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친척의 집에 있다가 모르는 장소에 또 데려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편하면 새는 발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또 이런 변화는 새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르몬제에 의한 어떤 발정의 억제. 자,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새는 개나 고양이라면은 발정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피임을 하든지 거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외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에서는 현재
용이하게 외과적인 수술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것에 의한 호르몬 밸런스의 붕괴는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에서는 외과적인 대처가 아니라 호르몬제를 사용해 요즘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 벌써 이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호르몬제에 의한 발정 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정은 에스트로겐에 의해 발현되기 때문에 발정의 억제에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억제하는 에스트로겐에 대항하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뭐 절대 아무 약이나 이렇게 먹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수의사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힘들게 새 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뭐 모든 환경을 사람이 사는 환경에 뭐 이렇게 앵무새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져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를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에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해주는 것도 꽤 옳은 방법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